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 이어 오늘 소개할 본편은 아주 신기하고 무섭고 두려운 하늘이 놀라고 땅이 흔들릴 경천동지할 2편 소개합니다. 어떤 이들은 우주 여행 시대에 무슨 귀신 신하라 까먹는 소리냐고도 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묘자리와 조상님의 존재를 다시금 깨닫게 되는 분도 계시겠지요. 지난 1탄 영상에서 소개했던 내용을 간단히 다시 요약하면은 지난 5월 초순 감정결과 10분의 조상님을 이장해야 하는데 산이 종중 소유라서 문제가 됩니다. 아버지 살아생전에 본인이 잡아놓았던 자리는 그토록 반대하던 당숙이 당신의 부인묘를 썼고, 쓸만한 곳은 이미 다른 종인들이 다 차지한 상태이다 보니까 그나마 좁은 틈이라도 비집어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안 된다 저기도 안 된다, 결국 종중에서 허락하는 곳은 애떨어진 아버지 묘 주변을 다듬어서 그곳에 10분의 묘를 조그맣게 쓰는 허락입니다. 이장은 꼭 해야겠고, 개별적으로 땅을 매입할 여건은 안 되고, 닷새밖에 남지 않은 이장 날짜를 헤아리며 장소 때문에 세 자매는 눈물로 세원을 보냅니다. 하루는 답답한 마음에 도와주실 분은 선친밖에 없으니 오늘 밤을 새워서라도 조상님 잘 모실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라 부탁을 했지만은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그런다고 어디 뚜렷한 방도가 생기겠습니까? 다음 날 오후 2시경, 선생님, 오늘 시골 종중에 이상한 사건이 터졌대요.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벼락이 제시를 때려 완전히 탔대요. 넓은 부지의 주차장에 깔끔한 펜스와 아름답게 신축된 제실이 불에 타다니 소름이 돋습니다. 5월 중순에 그것도 높은 지대도 아닌 저지대에 있는 건물이 벼락이 떨어지다니. 종중 회장님은 망연자실 화재 현장에서 땅을 치며 통곡하였다는데, 그 사건 후 종중으로부터 묘를 옮기고 싶은 곳에다 마음껏 쓰라는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날 큰딸에게 찾아오신 아버지는 화합하지 못하는 종중과 나를 무시하는 종원들이 괘씸해서 내가 벼락을 쳐서 제실을 불태웠다. 그리고 묘지 이장하는데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하시더라 합니다. 천둥 번개는 자연에서 발생되는 엄청난 에너지 파장인 그 초자연적 현상인데, 내가 벼락을 때려 불태웠다라 하셨다니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어릴 때 천둥 번개라도 치면 어른들이 나쁜 짓 한 애들은 절대로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그러셨다는데, 그랬죠. 지금도 천둥 번개가 심하게 치는 날에는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어쨌거나 내가 벼락을 쳐서 불태웠다는 망자의 주장을 믿고 안 믿고는 개인의 자유이며, 또 신앙적으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을 해야 할지 머릿속이 허해집니다. 밤새워 선친에게 기도하고 난 그 다음날 오전에 그런 일이 일어났고, 작업하는 이틀 동안 아무도 근처에 오지 않았는데, 이런저런 정황들이 맞떨어지다 보니까 아버지의 그 말씀이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궁금증에 학수고대하던 이장하던 날 아침 현장에 도착하니까 선영 입구에 있던 제실은 오간되었고, 휑하니 불에 그은 콘크리트 바닥만이 이곳에 건물이 있었음을 알려줍니다. 현장에서 저에게 큰 힘을 주셨던 또 한 분, 바로 에일 여사님의 87살 되신 노모이십시오. 이틀을 함께 하시면서 제 손을 몇 번이나 잡아주시며
제 동영상 200여 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보셨다면서 지금도 동영상을 보고 또 보는 게 낙이라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을 만나면 정말 우리 집도 저런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바람과 함께 그간에 힘들었던 삶의 주머니를 털어놓으셨습니다. 노목해서 젖도록 지혜롭고 영특하시니 비록 명은 달리했지만은 우리나라 최고의 학벌을 가진 천재 자식을 낳아 기르셨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틀에 걸친 이장 현장에는 작업팀과 가족들 이외에는 정말 그 누구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범접지 못하게 하겠다는 선친의 예언이 확인되는 순간입니다. 울산에 거주하는 막내 사위인 목사님은 상차림해 놓은 것으로부터 한 200여 미터가 넘는 거리를 수박, 컵라면, 음료수, 커피 등등 일하는 사람들이 배고플세라 갈증날세라 몇 차례나 오르내리면서 배달해 주셨는데 동영상을 통해서 감사 인사 전합니다. 이렇게 이틀간의 일정을 잘 마치고 돌아온 다음 날 오전 일 여사님이 좋은 소식을 알려주십니다. 음식을 삼키기도 힘들고 고개를 돌리려면 온몸을 틀어야 했던 목의 통증 종양 때문에 고통이 심했었는데 이게 암일까 많이 걱정을 했다고 합니다. 서울 큰 병원에 진료 예약을 이제 해놨었는데 그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이 종양이 밤새 깜짝같이 사라져서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겁니다. 너무 깊어서 집안에 이제 난리가 났다 합니다. 남편인 목사님이 처가댁 산소이장에 그토록 수고로움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그 보답으로 가장 시급했던 막내딸에게 첫 번째 치유의 은사를 선물로 주신 게 아닌가 봅니다. 뭐니 해도 1등 공신은 맏딸 에일 여사님이죠. 일탄에서 감정을 하러 산을 오르내릴 때 저의 손을 잡고 이동했을 정도로 허리와 무릎 때문에 힘들어 하셨었는데 지금은 스스로 활동이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저희 종중에서도 묘지가 사방팔방으로 흩어져 있어 선영 관리 차원에서 한 곳으로 묘를 모으고 싶은데 여러 종인들 설득한다는 게 여간 어려운 게 아니더군요. 이 집안의 종중 회장님이나 종원님들 역시 여기저기 중구난방에 있는 묘지를 한 곳으로 모으면 종산 관리 차원에서도 그렇고 또 규모를 축소를 하다 보면은 산 관리 훼손도 아무래도 이제 덜해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작게 쓰기를 이제 원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보는 시각에서 이 사건이 이 집안에는 엄청난 행운을 불러다 주었다고 봅니다. 이 집안분들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행운과 축복입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서 감히 이런 선택을 받겠습니까? 당시에는 놀랍고 당혹스럽고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었으니 많이 힘들어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이번 일을 계기로 종원님들 모두 조상님의 존재를 새삼 깨닫게 되고 조상님에 대한 공경심과 묘자리의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지침까지 스스로 터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니 우리 종종을 책임지고 있는 이제 저로서도 마냥 부러울 따름입니다. 분명 이 집안에는 큰 변화가 따를 것이기에 이로보다는 진심 어린 축하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일 여사님의 당숙께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하루속히 부인의 묘자리를 다른 곳으로 이장토록 하십시오. 현재 부인의 자리에는 두 줄기의 물줄기가 봉분 한가운데를 가로 세로로 흐르고 있는 최하의 자리입니다. 자식과 손주
그리고 증손자에 이르기까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자식들 다수가 그곳에 부인의 묘를 쓰고 나쁜 질환에 걸려 있다는 소식도 간접적으로 들었습니다. 1탄에서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 영상을 올려야 하느냐 마느냐로 많은 고심을 했었고, 이에 따라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이니 사실 그대로 올리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던 목사님들, 스님들, 그리고 다방면으로 기도 속에 사시는 많은 분들의 의견도 크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 여사님의 선친께서 이토록 놀라운 권한을 행사하신 것을 보면 하늘나라에서도 높은 직급을 지니신 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직급이 없다면 죽은 분들마다 이런저런 권한을 함부로 휘두르게 되면 조상님 등살에 치여서 후손들이 어디 살겠어요? 이장을 마친 다음 날 큰딸의 꿈에 나타나신 아버지 왈, 그동안 수고 많았다. 나와 내 할아버지와 할머니들 자리가 너무너무 편하고 좋구나. 사랑하는 딸아, 고맙다. 꿈에서 깨어난 에일 여사님의 심정은 어떠셨을까요? 어디에 비유하면 될까요? 꿈속의 그 말씀은 곧 저에게도 하신 말씀으로 알고 더욱 노력할 것을 감히 약속드려 봅니다. 일 여사님은 당신의 선친께서 커다란 장부를 들고 두 번째 높은 자리에 앉아 사람들을 요소요소에 배치하고 지시하는 꿈을 꾸었다는데, 사후 세계에서 높은 권제에 앉아 계시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영상에 대한 중요한 핵심은 내가 벼락을 쳐서 제시를 불태웠다는 이제 그 내용인데, 그렇다면은 조상이 자손 하나 죽이고 살리고 또 병들게 하고 낫게 하고 잘 살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모쪼록 조상님 잘못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부모님께 먼저 잘하라는 뜻도 내포되어 있는 거 아시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구독도 눌러주셔서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식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진기한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